샘 알트만도 지금 자기 프사 그걸로 바꾼 거 알죠? 네, 봤어요. 네. 트위터에서 GPU가 녹아내린다는 트윗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게 왜 성능이 엄청 좋아졌잖아요. 기존에는 원래는 달리라는 이미지 생성 모델을 챗GPT가 툴콜링해서 썼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한번 이미지를 만들어 봤어요. 이게 이제 옛날에 달리를 쓰면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일론 머스크 지브리 스타일로 그려줘 라고 하면은 이게 지브리 스타일인가? 그래서 네, 지브리에 있는 여러 애니메이션에 들어가 있는 컨셉들이 네. 같이 들어온 것 같은데요. 그래서 뭔가 우리가 사실 이런 말 하면 참 그렇지만 한 2년 전만 해도 대단하다라고 하긴 했겠지만은 아무튼 이게 옛날 거. 이게 옛날 거. 옛날 거. 그죠? 요즘 네. 보면은 자기는 달리로 제작되었고 좀 있으면 더 좋은 생성 모델 도입될 예정이다라고 하죠. 근데 이제 이게 제가 핸드폰으로 했을 때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지금 추가된 건데 한 줄 한 줄 한 땀 한 땀 만든다는 느낌이 들죠. 근데 여기서부터 약간 벌써 만화 같은 느낌이 나. 어쨌든 그냥 그림 그리는 게 너무 좋아졌다. 너무 좋아졌다. 너무 좋아졌고 실제로 그림 그리는 방식이 완전히 달라졌죠. 그쵸. 네. 그림 그리는 방식 자체가 달라졌다. 이야. 근데 이 컨텐츠만 딱 보면 두 개 생각했을 때 확실히 어떤 느낌이 드냐면 얼굴을 한번 보면은 얼굴이 지브리 스타일이 훨씬 잘 드러나는 것 같아요. 그쵸. 킨 거를 더 잘 따르는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 그쵸. 이게 괜히 이런 게 아니죠. 달리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뭐 엄청 많이 설명할 수는 없지만 쉽게 말해서 달리는 이제 디퓨전 모델을 사용을 해서 만든 모델인데 텍스트를 어쨌든 인풋으로 받잖아요. 근데 그 텍스트 같은 경우에는 조그마한 텍스트 인코더를 쓴단 말이에요. 조그맣다고 하긴 좀 그렇지만 클립. 뭐 클립? 클립 같은 네. 어떤 엄청나게 긴 텍스트여도 그거를 정해진 사이즈로 매핑해주는 텍스트 인코더를 사용을 하는데 네. 사실 그러면은 텍스트 프롬프트가 엄청 복잡하거나 엄청 길어지거나 이래도 뭔가 정보의 압축량이 크겠죠. 사실 그래서 그 전에 이제 달리 이런 애들 달리가 정확하게 어떤 구조인지 모르겠지만 스테이블 디퓨전 기준으로 얘기하면은 스테이블 디퓨전은 그냥 어떤 클립 같은 거를 텍스트 인코더로 썼는데 이제 나중 가면은 뭐 UL2라든지 롱클립이라든지 텍스트 인코더 3개를 콘캣해서 쓴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보다 더 좋은 방법은 뭐냐 결국은 LLM에 나오는 피처를 그대로 가져다 써서 그거에 기반해서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게 더 좋겠죠. 조금만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그러니까 엊그제 업데이트가 되었는데 챗 GPT에서 이미지를 만드는 방식이 예전에는 달리라는 걸 썼습니다. GPT한테다가 이렇게 일론 머스크 그림을 그려줘 이렇게 하면은 이 텍스트가 달리의 입력 프롬프트로 바뀌는 거죠. 그쵸. 그죠? 저거를 좀 잘 가공된 글로 바뀌어요. 뭐 지브리 스타일이 어떻고 일론 머스크는 어떤 사람이고 어디다 어떻게 그림을 잘 그려줘라 뭐 이쁘게 그려줘라 이런 식으로 텍스트로 바뀌어가지고 그 텍스트가 달리라는 디퓨전 기반 모델의 인풋으로 들어가서 이미지가 생성이 돼요. 이게 이제 예전 방식이에요. 그러고 업데이트된 방식은 이렇게 그리지 않아요. 그쵸. 그냥 GPT가 그림도 그려버립니다. 그쵸. 한 방에. 그러니까 기존 방식은 뭔가 외부 툴을 써가지고 거기서부터 뭔가 단절된 느낌이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렇죠. GPT가 그대로 자기가 이미지를 그려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이제 궁금한 거는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한 1, 2년 전? 이라고만 생각을 하면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림은 디퓨전으로 그리고 글은 트랜스포머로 써야 된다. 그렇죠. 그게 네. 이제 우리의 고정된 관념이었던 게 네. 이제는 디퓨전으로도 텍스트를 만들어낼 수 있잖아. 우리의 그전 영상으로, 그러네요. 그지? 그쵸. 디퓨전 LLM 그러네요. 이거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제 두 개가 좀 뭔가 껴가는 것 같고 어쨌든 그쵸. 이번 거는 트랜스포머로 그림도 그리는데 사실 안을 따고 들어가 보면 디퓨전이 섞여 있죠. 그쵸. 그래서 둘 다 쓴다 사실은. 예전에는 이제 뭔가 이미지는 디퓨전으로 하고 텍스트는 이제 트랜스포머로 하는데 이제는 이미지도 트랜스포머로 오토 리그레시브하게 할 수 있다. 오토 리그레시브 이미지를 오토 리그레시브를 한다는 게 무슨 뜻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텍스트를 그 레프트 라이트로 쓰잖아요. 챗GPT 같은 경우에서 막 결론부터 쓰면서 하지 않잖아요. 글을 마지막부터 쓰면서 하는 게 아니고 그냥 글을 천천히 뚜벅뚜벅 쓰듯이 하는 것처럼 이미지 토큰도 저렇게 뚜벅뚜벅 저렇게 나오고 있는 거죠. 순차적으로. 이제 지금 그림이 어떻게 그려지고 있냐면 이렇게 그려지고 있잖아요. 이거를 얘기하시는 거죠. 그쵸. 글을 쓸 때도 우리가 글을 이렇게 쓰잖아요. 왼쪽부터 오른쪽으로 해서 다음 줄 다음 줄. 사실 여기 지금 그려지고 있는 이미지 조각들이 글 같은 느낌으로 쓰고 있는 거다. 이게 이제 오토 리그레시브다. 그쵸. 거죠. 네. 사실 달리는 이렇게 안 했어요.
달리는 그러니까 막 노이즈를 걷어내는 음. 그런 뭔가 디퓨전 모델을 하는데 어쨌든 전역적으로 사실 그 디퓨전을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 뭐 근데 이거 보시는 분들은 아마 디퓨전 많이 알고 계실 것 같긴 한데요. 네. 어쨌든 달리는 이 이미지를 한 방에 그리는데 네. 얘가 이제 후진 이미지에서 음. 점점 선명한 이미지로 바뀌도록 하는 거죠. 그죠. 어쨌든 뭐 오토 리그레스 하진 않은 거죠. 네, 오픈 AI 사이트에 이제 나와 있죠. Introducing 3월 25일. 참고로 제 생일입니다. 웃더라고. 제 생일 선물. 생일 선물? 생일 선물. 저거. 이미지 제너레이션 제 생일 선물이죠. 지브리 스타일로 그려줄게요. 4O 이미지 제너레이션이라는 게 이제 발표를 한 건데 여기에 보면은 어떻게 만들어져 있는지가 좀 힌트가 나와 있어요. 예시. 이게 예시죠. 약간 기만인 건가? 그 시스템 카드나 논문 같은 거, 또 논문 같은 그 시스템 카드에도 오토 리그레시브라는 단어가 뭐 2개인가? 3개인가? 막 네. 그거밖에 없어요. 네. 근데 이걸 보면은 이 이미지가 더 자세해. 자기들이 이걸 어떻게 만들었는지에 대해서. 이 프롬프트를 보면 사실 알 수 있거든요. 이 프롬프트를 입력으로 해서 만든 이미지가 요건데 여기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어떤 텍스트, 픽셀, 사운드 이 다른 모달리티에 있는 데이터들을 한 번에 모델링할 수 있는 엄청 큰 오토 리그레시브 트랜스폼을 만들려면은 뭐 장점이 뭐냐 단점이 뭐냐 이걸 얘기한 거예요. 이미지 제너레이션 with world knowledge. 더 많은 이제 뭔가 세상에 대한 이해를 하면서 이미지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디퓨전으로 이미지를 만드는 게 아니라 지금 결국 여기 제목이 Transfer Between Modalities. 모달리티스라는 거는 이제 텍스트, 여기선 텍스트, 픽셀, 사운드라고 되어 있는데 얘네가 이제 다른 모달리티를 트랜스퍼한다. 그러니까 글을 이미지로 바꾼다. 이런 걸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거를 One Big Auto Regressive Transformer. 그러니까 트랜스포머 하나로 이거를 그냥 다 하겠다. 다 하고 싶은 거죠. 네, 한 그렇죠. 방에. 네. 이걸 하고 싶은 건데 이렇게 했을 때 장점이 뭐냐? 이미지 제너레이션인데 월드 놀리지를 잘 알고 있는 이미지 제너레이션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왜 그러냐 하면 저 트랜스포머가 사실 LLM이 어쨌든 우리가 월드 놀리지가 엄청 많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세상의 모든 글을 다 읽어봤으니까 지식이 엄청 많기 때문에 그 힘을 쓸 수 있다는 거죠. 반면에 디퓨전은 그게 안 된다는 거겠죠. 디퓨전이 쓰고 있는 텍스트 인코더는 굉장히 작기 때문에 작고 귀여워. 그걸로는 충분히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을 만큼의 많은 정보량을 많이 못 담는다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스테이블 디퓨전도 그 텍스트 프롬프트를 엄청 복잡하게 길게 하면은 하나씩 무시하면서 해요. 그래서 막 스테이블 디퓨전 네. 보면 막 괄호 막 두세 개 막 치면은 거기다 어텐션 뭐 1.2배 뭐 제곱으로 해가지고 빡세게 막 별의별 짓을 다 하잖아요. 근데 LLM의 컨디셔널하게 빅 오토 레그레스 트랜스포머로 이미지 제너레이션까지 하게 되면은 월드 놀리지를 더 잘 쓸 수 있다. 오케이. 라는 게 이제 장점인 거고 첫 번째. 네. 그리고 넥스트 레벨 텍스트 렌더링 이거 제 생각에는 이미지의 텍스트들이 지금 되게 잘 나와요. 디퓨전 기반에서는 이미지에 뭐 간판 같은 게 있으면은 그 텍스트가 막 글자가 깨지고 좀- 이런 문제가 엄청 좀 많았잖아요. 이상하죠. 디퓨전이. 예. 그게 진짜 안 됐었는데 근데 이거는 이미지 제너레이션을 할 때 진짜 이런 걸 보면서 이미지 제너레이션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텍스트가 엄청 깔끔하게 나오는 거죠. 이렇게 텍스트가 예쁘게 나오는 이미지가 디퓨전 기반 모델에서는 사실상 안 됐죠, 이게. 사실상 안 됐죠. 네. 왜 안 되는데 이건 될까요? 이거는 요걸 만드는데 요 이미지 토큰에 있는 이미지를 볼 수 있고 요 제너레이션이라는 이 그림을 만들기 위해서 제너레이션이라는 토큰을 참고할 수 있고 저는 오케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여기에 이제 transfer between modalities라는 텍스트를 렌더링 한 거죠, 이게. 그 손글씨처럼 이게 그림을 그린 거죠. 근데 이 알파벳 하나하나들이 다 정보가 살아 있어야 이 그림을 딱 생성할 때 요 글이 이쁘게 딱 그려지는데 디퓨전은 사실 이렇게 그리지 않잖아요. 이렇게 그리지 않고 디퓨전은 이렇게 유닛 같은 게 있어가지고 여기에다가 이제 프롬프트가 있으면 이 프롬프트 텍스트가 벡터로 바뀌어서 엄청 작은 벡터로 바뀌어서 의미만 담은 채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이 알파벳 하나하나가 다 정보량이 담겨 있지 않잖아요. 그렇죠. 디퓨전은. 그래서 이게 문제였는데 그래서 이런 게 잘 안 디테일함 이런 게 잘 안 됐었는데 이게 잘 된다. 이거는 확실히 좋은 것 같아요. 또 장점 퓨저 프롬프팅을 이미지로 할 수 있다는 점이죠. 텍스트가 들어갔어요. 이미지가 나왔죠.
네. 그 다음에 다음 텍스트를 또 넣어요. 그러면은 이게 나오는 거잖아요. 아 그러네. 그죠? 진짜 위쪽 이미지랑 아래쪽 이미지가 약간의 그 시점이 바뀐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떻게 저렇게 되게 일관성 있게 만들어낼 수 있지? 그렇죠. 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이미지를 제너레이트 하는 데 있어서는 딱 이렇게 딱 잘랐을 때 LLM에 들어가는 인풋이 이게 다 인풋이잖아요. 저 텍스트, 이미지, 텍스트 이거 세 개가 이거 이제 멀티턴이죠. 그죠. 멀티턴으로 이게 타다닥 해서 이렇게 딱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이 이미지를 제너레이트 할 때 앞에 있었던 요 이미지가 엄청나게 정보가 잘 살아있다. 이거를 뭐 반대로 하면은 우리가 텍스트 프롬프팅, 퓨샷 프롬프팅 많이 하잖아요. 네네. 이럴 땐 이렇게 대답해, 저럴 땐 저렇게 대답해. 이걸로는 응용이 가능하죠. 그쵸. 이럴 땐 이런 이미지를 만들어, 저럴 때는 저런 이미지를 만들어. 해봐 하면은 딱 그쵸. 그대로. 그리고 나오니까. 아마 될 텐데 내 이미지를 넣고 카툰으로 바꿀 수 있게 하잖아요. 내 얼굴이란 거를 사실 학습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내 얼굴의 사진을 넣어주면은 그 내 얼굴을 따라서 그 카툰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것 자체도 엄청난 일이란 말이야. 그렇죠. 그게 다 네이티브 인 컨텍스트 러닝이 다 모달리티 간에 다 일어나고 있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포스트 트레인 스택. 근데 이거는 이제 오토 리그레시브한 트랜스포머를 학습하는 짬이 엄청나잖아요. 그러니까 엄청나죠. 네. 이제 계속 가지고 가는 해자 같은 네. 거고 단점이 당연히 있겠죠. 이미지라는 게 여기 안에 정보량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정보량이 많다는 거는 픽셀 밸류 하나하나가 사실 다 숫자인데 그쵸. 저 해상도만큼 숫자가 다 있어야 되니까 그쵸. 용량이 엄청 크다. 그래 이거 다운받아 보면은 용량이 요 글자 하나하나보다 훨씬 크잖아요. 그렇죠. 텍스트보다 이미지가 정보량이 그쵸. 훨씬 많다 이런 뜻이죠. 그 정보량의 차이가 있으니까 만약에 이거를 용량으로만 친다고 하면은 비트레이트로 쳤을 때 엄청나게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막 텍스트는 요만큼인데 이미지에 해당되는 토큰들은 엄청 길고 이러면은 그렇죠. 당연히 좀 밸런스가 안 맞겠죠. 그래서 이걸 고치기 위해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면서 장점은 살리고 장점을 살리면서 그 원빅 트랜스포머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런 이미지 같은 것들은 뭔가 정보량을 좀 줄일 필요가 있겠죠. 그 LLM에 입력을 들어갔을 때. 근데 이제 가장 와닿는 건 사실 결국은 요 말이었던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큰 힌트가 있는 거죠. 오토 리그레시브한 프라이어를 이제 만들어주고 거기다가 엄청나게 강력한 디코더를 달아준다. 이게 제일 힌트가 컸던 것 같아요. 결국에는 제 생각에는 이미지 토큰들이 이 LLM에서 아웃풋으로 나오게 되고 있고 그 이미지 토큰들이 엄청나게 압축된 레퍼레젠테이션인 거고 이제 그거를 실제로 우리 사람들한테 보여줄 때는 엄청나게 강력한 디코더를 달아가지고 이 픽셀 스페이스로 바꿔주는 거죠. 좀 더 정확하게 말해서 이미지 토큰들이든 뭐 텍스트 토큰들이든 트랜스포머 원빅 오토리그레시브한 트랜스포머에 들어가고 거기서 나왔던 토큰들 중에 아마도 이미지 토큰들은 디퓨전 프로세스를 거쳐가지고 픽셀로 바뀔 거다. 이 디퓨전 요 부분이 파워풀한 디코더일 것이다 라고 이제 우리가 추측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얘네들이 이렇게 딱딱딱 다 잘라가지고 이게 이제 단어처럼 텍스트가 단어가 되고 그게 이제 토큰이 사실 단어랑 비슷하니까 토큰이라고 치면 얘네들이 다 하나하나가 단어처럼 토큰이 되는 거고 문제는 이 토큰들을 이렇게 다 잘라가지고 토큰이라고 치면은 이게 하나의 벡터니까 정보량이 엄청 작잖아요. 정보량이 엄청 작으니까 compressed representation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보면은 되게 이미지가 깨져 보이고 후져 보이고 이럴 텐데 그걸 이제 엄청 퀄리티 좋은 이미지로 만들기 위해서 파워풀한 디코더를 써가지고 그럴듯한 이미지, 좋은 이미지로 만드는 거고 그 파워풀 디코더가 요 파트에다가 디퓨전을 하나 딱 잘라서 쓰면 좋은 이미지를 생성하는 걸로 우리가 잘 만들 수가 있다. 힌트를 주는 것 같아요. 우리는 이렇게 만들어줬다. 이렇게 대놓고 자기네 블로그에 이제 주고 있다. 여기서 이제 궁금한 게 하나 있습니다. 보면 이제 좀 느낌이 이해가 돼요. 텍스트를 인풋으로 넣어주면 트랜스포머가 GPT죠. GPT가 그림을 이제 이렇게 싹 그려주는 거죠. 이렇게 처음에 토큰들이 착 나온 거죠. 이게 아마도 그렇겠죠. 뭔가 왁구가 나왔어요 처음에. 네. 그 다음에 그 토큰을 지금 디퓨전으로 추정되는 파워풀한 디코더, 걔네 표현으로 따지면 파워풀한 디코더가 이미지 토큰들 하나하나 저렇게 픽셀로 바꿔주고 있다는 거죠. 네, 이렇게 만들어주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위에서부터 차근차근 하나씩 그림 그려주는 그런 느낌으로 그림을 그린다. 그래서 디테일 추가하는 중 이렇게 나오네요. 어쨌든 원리는 뭐 이렇게 바뀐 것 같고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게 진정한 멀티모달리티다. 왜냐면 모델 하나가 멀티모달리티니까. 사실 입력만 멀티모달로 받는 게 아니고 그렇죠. 아웃풋도 멀티모달로. 얘들은 이제 마케팅 용어로 옴니모달리티라고 하고 있긴 그렇죠. 한데 for O니까 옴니죠. 진정한 멀티모달리티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이게 지금 갑자기 사람들이 엄청나게 관심을 가지게 되었는데 사실 얘네가 첫 번째 아니잖아요. 첫 번째가 아니죠. 그죠? 그록 24년 12월에 그록 이미지 제너레이션 릴리즈를 했었는데 이거 그록으로 하는 것도
따놨죠. 이거는 진짜 다들 관심이 없었어요. 근데 이미지 생성할 수 있다는 것 자체는 이제 흔해가지고. 아니 근데 그런 얘기 있었잖아요. 이거 검열이 많이 뚫려 있어가지고. 그치. 그치. 그건 있었지. 막 일론 머스크랑 막 트럼프랑 막. 네, 그쵸. 그랬는데 사실 그때도 우리가 우리가 유튜브로 다루진 않았지만 이 얘기를 했잖아요. 이거 오토 리그레시브다. 오토리그레시브하게 이미지 이렇게 나온다. 차근차근 하나씩 나온다. 이거 오토 리그레시브다. 이거 그냥 통째로 디퓨전 아니다. 이 얘기 우리가 했었단 말이죠, 사실. 근데 이제 이게 지금 그로그로 이제 지브리 스타일로 그림 그려줘라고 했을 때 나오는 건데 뭔가 일본 옷을 입고 있네? 지브리니까 벚꽃 펴 있고 막. 야 이거 너무 바이어스 있는 거 아니냐 이거? 이렇게 나왔는데 어쨌든 그 그림이 이렇게 순차적으로 쭉 나오잖아요. 이때만 해도 이제 오토리그레시브로 하고 있는 게 난 되게 신기했거든요. 원래는 그쵸. 다 디퓨전을 하고 있는데 그렇죠. 그록에서는 이거 정확히 말해서 그록에 있는 오로라라는 이미지 생성 모델인데 이때도 이미 오토리그레시브하게 만들고 있었어요. 네, 그렇죠. 그러고 사실 제미나이도 제미나이는 근데 오토 리그레시브인지 아닌지 모르죠, 우리가. 모르겠어요. 그거는 제가 그때 해봤는데 그냥 이미지가 빵 나오거든요. 구글에도 이제 오픈 AI에 GPT라는 LLM이 있고 달리라는 디퓨전 모델이 있는 것처럼 구글에도 제미나이가 있고 이매진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쵸. 이매진 2, 3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도 디퓨전 모델이 있잖아요. 네. 그럼 우리가 원래 제미나이한테 그림 그려달라고 했을 때 이매진이 그렸나요? 제미나이가 그냥 바로 그렸나요? 솔직히 안 써봐서 몰라. 저도 모릅니다. 저도 모릅니다. 아무튼 제미나이도 지금은 이매진이 안 그리고 자기가 그리는 것 같아요. 근데 아무래도 그 LLM에서 그것들이 다 잘 작동을 하려면은, 그러니까 제미나이도 보면은 이 사람의 이미지를 넣고 저 사람의 뭐 뭔가 옷 같은 걸 이미지를 입력을 넣고 그러면 요거를 입은 이 사람 이미지를 잘 만들어내잖아요. 뭔가 인컨텍스트 러닝이 걔도 잘 작동을 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그것도 뭔가 오토 리글스만 LLM일 것 같다는, 이미지 토큰을 쓰는 LLM일 것 같긴 한데 정확하게 모르죠. 이렇게 그렇죠. 공개는 안 해줬으니까. 예쁘게 뭔가 이미지 네. 생성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지는 않으니까. 네. 어쨌든 제미나이 최근에 나온 0.5인가? 0.0인가? 엊그제 나온 거? 네. 2.5? 그건 그냥 그래서 사실 오토리그레시브한 이미지 제너레이션이 이 GPT가 처음은 아니다. 처음은 아니다. 네, 그것도 있었고. 그리고 제미나이 제가 첫 번째 발표했을 때 기억이 나는데 이거 한번 들어가 볼까? 이 제미나이 발표 자료에 보면은 이거죠. 2.5 제가 얘기한 거. 여기 이런 얘기가 있어요. 네이티브 멀티 모달리티 이런 얘기가 있거든. 근데 이게 이 말이 언제부터 있었냐? 여기 아마 그라운드 업 거의 맨날 처음부터 있었어요. 이런 거는 동영상도 입력으로 넣을 수 있었고. 이게 1.0 때부터 있었거든요. 근데 1.0이면 23년이에요. 맞아요. 23년에 제미나이 맨 처음 나올 때부터 자기네들의 진정한 멀티모달리티다. 그래서 그때부터도 뭐 이런 거를 얘네는 추구하고 있지 않았을까. 그때 이제 콘텍스트 윈도우가 제일 컸죠. 2밀리언 네. 막 이랬으니까. 아마 처음은 아닐 거예요. 처음은 아니었지만. 네. 먼저 제일 늘리기 시작했었죠. 일단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동작 방식이 완전히 바뀌었다. 챗 GPT의 이미지 제너레이션 하는 방식이 완전히 바뀌었고. 근데 사실은 너무 좋다. 첫 번째는 좋다. 아니지만 일단 좋다. 근데 얘네들이 GPT-4.5를 처음에 출시를 했을 때가 24년 5월이죠. 거의 1년 됐어요. 거의 10개월? 네, 10개월 전에도 이미 옴니모달리티라고 해서 이미지 생성 기능이 된다는 걸 보여줬었어요. 근데 이게 디퓨전이 아니라 4.5 자체가 이미지를 바로 생성하는 게 사실 10개월 전에 4.5를 맨 처음 만들었을 때도 기능이 있긴 있었다. 그렇죠. 근데 우리가 못 써봤잖아요. 못 써봤죠. 공개를 안 했죠. 그래서 이때 이것도 아웃풋 나오네. 텍스트 엄청 잘 나왔네요. 이때도 이거 무조건 디퓨전 아니겠네. 또 그쵸? 어쨌든 이미지 토큰이 나오는 오토 리글스반 구조였을 것 같긴 한데, 근데 이제 그때보다 훨씬 더 이미지 생성의 품질이 올라갔던 게 중요하죠. 네, 그쵸. 그러니까 뭐 정확히는 디퓨전으로는 절대 해결할 수 없었던 문제를 여기서는 해결이 되어 있는 거니까. 이거 보면은 자세히 보면 오브 뭐 이러고 좀 틀리긴 하잖아요. 그러네요. 네. 근데 디퓨전이 글자 깨지는 거랑은 아예 그 방식이 다르긴 하잖아요. 디퓨전 아예 저렇게 쓰질 못하니까. 근데 어쨌든 초기의 이미지 생성 방식이랑 지금의 이미지 생성 방식이 조금 다른 것 같은데, 뭐 조금 더 딥하게 말하면 이때는 아마 벡터 퀀타이제이션을 쓴 그래요? 이미지 토큰일 것 같고, 왜냐면 그게 사실 이미지 생성을 할 때 오케이. 파워풀 디코더 없었을 거다. 파워풀 디코더를 안단 벡터 퀀타이제이션이라는 기법을 써서 이미지를 토크나이즈하고 디토크나이즈를 하는 네. 걸 쓴 것 같고, 네. 지금은 이제 이미지 토큰이 나오고 거기다가 디퓨전 디코더를 달아가지고 좀 더 픽셀 스페이스로 좀 더 잘 바꾸는, 여기서 말하는 벡터 퀀타이제이션에서 이미지 인코더와 이미지 디코더는 요 LLM, 챗GPT LLM이랑 막 엔드 투 엔드로 학습하는 뭔가 그런 게
아닐 거란 말이에요. 따로따로. 아예 따로따로. 텍스트 토크나이즈도 학습하는 요소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이미지 토크나이즈, 이미지 디토크나이즈는 아예 따로 있는 건데, 근데 이제 지금에 있는 파워풀 디코더라는 거는 여기서 생성되는 이미지 토큰을 기반으로 픽셀을 바꾸는 것일 것이다. 이거 좀 어쨌든 그냥 스페큘레이션인데 뇌피셜인데 뇌피셜? 네. 어. 근데 그거 이제 그 얘기를 하죠. 이거 어떻게 이렇게 잘 만들었을까 하면은 내부가 어떻게 생겨 있을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추측을 하고 있지. 추측을 하는 거죠. 응. 과연 안에는 어떻게 동작하고 있을까? 저 사람도 지브리로 푸사했다. 그러네요. 인풋을 이미지를 넣고 챗GPT한테 그려보라고 했는데 아웃풋이 나왔는데 인풋의 정보가 아웃풋에 너무 많이 살아 있다는 거죠. 너무 지금. 잘 살아있어요. 너무 잘 살아있다는 거죠. 이거 뭐야, 이맛박이니 점까지 살아있어. 오. 뭐야, 더 잘 산다. 그쵸. 이제 엄청 좋게 만든 건데 응. 어쨌든 여기서 찝고자 하는 거는 정보가 엄청 잘 살아있다 이런 건데, 사실 정보를 잘 살려 들어가는 게 되게 어렵잖아요. 어렵죠. 왜냐하면 결국엔 응. 구조가 모든 게 다 그렇지만 인풋 raw 데이터는 텍스트도 그렇고 이미지도 그렇고 오디오도 그렇고 결국에는 벡터로 바뀌어서 작아진 다음에 다시 재해석을 해서 디코딩이 돼서 좋아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쵸. 그러면은 이 작아지는 순간에 정보들이 당연히 날아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거는 너무 픽셀 레벨까지 잘 살아있는 것 같다. 그래서 많이 줄이지 않을 것이다. 이게 이제 VQ를 아마도 안 썼을 것이다. 그쵸. 아마도 이거잖아요. 안 썼을 것이다라고 하고 있고. 이건 뭐 사실 VQ를 좀 잘 알아야지 더 알 수 있는 내용인데 이제 저희끼리 이제 추측을 해보자면 그 얘기 하셨잖아요. 오브젝트 디텍션 할 때 쓰는 인코더랑 세그멘테이션 할 때 쓰는 인코더랑 다르다. 그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자율주행 같은 거 할 때 세그멘테이션이랑 디텍션을 두 태스크를 동시에 해야 되잖아요. 도로는 세그멘테이션을 해야 되고, 네, 뭐 라인 같은 거 따거나 그쵸. 뭐 네. 그리고 뭐 자동차나 뭐 사람? 페데스트리안 이런 거는 이제 뭐 네모박스를 치는 디텍션을 해야 되는데, 디텍션은 되게 디스크리미네이티브한 작업인 거고, 왜냐면 클래시피케이션도 해야 되니까. 뭐 제가 이제 쉽게 좀 한번 설명을 해보자면 오브젝트 디텍션, 이미지가 들어가면 어디에 뭐가 있다, 이거는 아웃풋 밸류가 어디에 뭐가 있다, 그러니까 좌표랑 걔가 뭔지, 그러니까 그냥 밸류 툭툭툭 숫자 몇 개 뚜뚜뚝 나오면 돼요. 그쵸. 근데 세그멘테이션, 어디에 라인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고 있는 이미지에 도로 라인이 얼마나 어떻게 되어 있다, 이걸 하려면 어디에 뭐가 좌표가 뚝 나오면 되는 게 아니라 진짜 아웃풋이 이미지여야 돼요. 이미지가, 그러니까 좋은 해상도의 세그멘테이션 맵이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쵸. 이 정보량이 엄청 커요. 왜냐하면 그 윤곽선 좌표가 다 있어야 되니까. 그쵸. 그래서 세그멘테이션이 아웃풋의 어떤 정보량이 훨씬 많거든. 근데 어쨌든 자율주행을 할 때 디텍션이랑 세그멘테이션 두 태스크를 동시에 해야 되는데, 보통 이러면은 이제 인코더를 쉐어링을 하는 게 좋잖아요. 왜냐면 그게 실용적으로. 그렇죠. 오브젝트 디텍션 할 때 쓰는 인코더를 세그멘테이션 할 때도 쓰는 인코더랑 똑같은 걸 쓰면은 당연히 되지 않겠냐? 당연히 좋은데, 네. 사실은 이제 그거를 따로따로 네트워크를 두는 게 더 좋아요. 성능적으로는 디텍션 네트워크 따로 두고 세그멘테이션 하는 네트워크 따로 두고. 그게 무슨 말이냐면, 사실 두 가지 태스크가 다른 성향에 있는 피처를 좋아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LLM에서 이미지를 인식을 하고 이해를 하는 용도랑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에디팅을 하기 위해서 이미지를 이해했을 때랑 조금 인코더가 다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지 인코더가 두 개일 수도 있다는 거죠. 이거 하나 보면 될 것 같아요. 이거 뭐죠? 야누스죠, 이게 이거? 이제 딥식의 야누스인데, 네, 딥식에서 만든 이미지 생성하는 모델. 오토 리그레스 트랜스포머로 뭐 둘 다 하는 거. 네. 텍스트도 만들고 이미지도 만드는 건데, 여기서 얘기할 때는 그 이미지를 이해해가지고 텍스트로 뭔가 설명을 할 때는 비주얼 언더스탠딩 인코더가 있고, 근데 뭔가 그 이미지를 기반으로 뭔가 새로운 이미지를 만들어낼 때는 저 제너레이션 인코더가 따로 있다는 거죠. 저게 이제 다를 것이다. 다를 것이다. 네, 그러니까 지금 understanding 이거는 이제 아웃풋이 텍스트인 거예요. 이미지 주고 텍스트 주고 이 이미지 뭐야? 물어보면 이제 설명이 딱 달리겠죠. 이런 거를 할 때 이미지를 어쨌든 토큰으로 만들어가지고 벡터로 만들어서 들어갈 텐데, 이때 쓰는 인코더가 이미지 제너레이션 할 때 텍스트 주고 이미지 주고, 자 이거 뭐 지브리 스타일로 바꿔봐 하면 이제 그림이 나와야 되는데, 이때 인코더랑 이게 같은 거를 쓰지 않을 거다. 아마도 GPT도 그럴 거다. 이 야누스가 이러니까. 아마도. 근데 뭐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GPT가 어떨지는 모르고 야누스는 이랬다는 건데, 아까 저런 것들을 힌트를 통해서 아마도 얘네도 이럴 거다 이렇게 추측을 하는 거죠. 네. 이제 높은 확률로 이게 맞다면 여기에 나오는 이 벡터 사이즈랑 여기 나오는 이제 이 벡터 사이즈랑 여기가 훨씬 클 거 아니에요.
그쵸. 뭔가 사람으로 따져도 너한테 2시간짜리 영상을 보여주게 한 다음에 네. 감상평을 쓰라고 하면은 바로 쓸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영화에는 2시간 보고 하면 되잖아. 네, 이 영화에 뭐가 있었고 어. 뭐 이런 내용이 있었고 어. 뭐 주인공이 어땠고 뭐 이런 정보만 있으면 되는데 근데 만약에 2시간의 영상을 보면서 후속편을 영상을 만들어라. 편집해라? 그래. 어. 후속편 영상을 만들어라 하면은 이제 보는 수준이 다를 거 아니야. 그쵸. 훨씬 디테일하게 근데 봐야겠죠. 훨씬 디테일하게 네. 봐야 그거를 이제 원작에 충실한? 아니 뭐 뭐 이제 어. 코히어런스가 안 깨지는, 그러니까 일관성을 유지할 수도 있고 그 더 디테일한 포인트들을 안 놓치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이 언더스탠딩 아웃풋이 텍스트인 게 아까 우리가 옛날 CNN 시대로 생각하면 자율주행을 생각하면 여기가 이제 오브젝트 디텍션인 거고 여기 이미지 제너레이션 여기가 이제 세그멘테이션 태스크인 거죠. 이런 느낌인 거죠. 그쵸. 왜냐면 아웃풋에 텍스트가 나오느냐 이미지가 나오느냐 이거 두 개의 정보 양이 다르니까. 그렇죠. 이건 어쨌든 이거 많이 얘기했고 그 두 번째로 그다음에 이제 네, 이것도 보시면은 처음에는 일론 머스크의 여기 뒤에 있는 요게 배경이에요. 아직 옷을 입고 있지 않은데 생성됨에 따라서 뭔가 옷의 윤곽이 드러나기 시작하거든요. 점점점. 네, 점점점 이런 걸 보면은 뭔가 멀티 스케일 프리딕션일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오케이. 그러면은 그냥 단순히 오토 리그레시브라고 생각을 하면은 요만큼 저해상도로 먼저 한번 딱 나옵니다. 이거는 이제 토큰 해가지고 저해상도로 나오고 그다음에 얘 디퓨전에서 디테일 만들고 얘 이미지 디퓨전에서 디테일 만들고 얘 디테일 만들고 하면서 쭉 디테일을 채워 나가는 형식이면 그러면 이게 이제 이렇게 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은 쭉 가면서 여기가 이제 중간에 갑자기 이 아래 옷 부분이 차자작 차는 이런 느낌이 날 수가 없는데 이건 어떻게 되는 거냐 그러면 이게 이제 의문인 거죠. 그죠. 과연 어떤 구조길래 이럴까? 그러니까 이거 그록을 먼저 보면 되는데 근데 그록 같은 거 보면은 그냥 한 방에 만든다는 느낌? 그쵸. 아래가 다 지워져 있죠. 네. 뭔가 뭐 내용이 바뀌거나 그러지 않고 그냥 쭉 순차적으로 나가기만 하고 끝인데 얘는 근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뭔가 전체적인 틀을 잡고 있고 여기서부터 바뀌었죠. 그래서 요 이미지도 보면은 이 전체적인 뭔가 얘도 옷의 윤곽을 만들어 놓고 있는데 이게 생성됨에 따라서 더 자세해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네. 이제 스케일도 처음에 저해상도를 만들고 그 다음 해상도를 만들고 그 다음 고해상도를 만들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것 같다. 아웃풋이 오토 리그레시브인데 토큰이 첫 번째가 여기가 나오고 그 다음 여기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미지 토큰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가 이렇게 토큰들이 나오고 이렇게 만드는 게 아니냐 이런 방식이 아니냐라는 거죠. 이거는 뭐죠? 24년 4월에 나온 거네요. 저게 VAR? 24년 4월인가? 맞을 거예요. 저게 아마 저 날짜 맞을 거예요. 저게 비주얼 오토 리그레시브 모델링 VAR. 근데 이제 저건 넥스트 스케일 프리딕션이라고. 네, 오토 리그레시브인데 스케일을 올려가면서 오토 리그레시브 한 거다. 넥스트 그러니까 스케일이다. 바로 고해상도의 이미지에서 이렇게 픽셀들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 뭔가 약간 인투이티브하게는 저해상도부터 차근차근 만들어내는 게 더 좋잖아요. 뭔가 밑그림을 살짝 그리고 그치. 그 다음에 디테일을 하나씩 이렇게 해나가는 것처럼 사람도 그렇게 그렸을 때 뭐 저는 이제 그림 화가 아니니까 잘 모르지만 몰라. 네, 그림 잘 그리시는 분들은 아마 그렇게 그리지 않을까. 스케치하고 디테일 추가하는. 사실 더 하고 싶은 얘기나 뭐 스페큘레이션은 많은데 네. 다 다룰 순 없고 뭐 일단 이렇게 할 것이다. 어. 오토 리그레시브 한 이미지 모델이 그록도 그렇고 이번에 GPT도 그렇고 실제로 논문들도 이제 페이퍼들도 연구들도 많이 되고 있고 많이 되고 있죠. 하니까 네. 이런 방향으로 앞으로도 더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결국은 하나의 큰 트랜스포머가 오토 리그레시브하게 네. 다양한 멀티 모달리티를 모델링하는 게 중요한 것 같고 근데 모달리티가 다 다를 때 하나하나의 정보량이 너무 차이가 많이 나니까 그런 거는 각각의 모달리티를 해결하고 있는 디코더를 좀 더 잘 쓴다거나 오케이. 아니면 뭐 인코더도 이럴 때 인코더랑 저럴 때 인코더랑 다르게 쓴다거나 이런 이제 전략들이 이제 들어가고 있는 것 같다. 그러면은 궁금한 것도 있습니다. 이번에 챗 GPT에 이게 들어온 건데 챗 GPT는 사실 서비스고 이제 GPT-4.5에다가 이미지 제너레이션이 붙은 거잖아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만들었을까? 이게 이제 궁금한 거죠. 어쨌든 LLM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텍스트로 다 프리트레인을 시킨 다음에 이미지를 뭔가 어떻게 더 추가를 했을까? 아니면은 GPT 그냥 걔는 있고
그러니까 튜닝으로 그걸 한 건지 아니 옆에다가 인코더 디코더 같은 게 그냥 덧붙여진 건지. 그러니까 원래는 그냥 텍스트만 모델링하는 GPT인데 여기다가 이미지를 이제 모달리티를 추가한 건지 네. 아니면 처음부터 이미지 텍스트를 다 같이 모델링했는지. 그렇죠. 그러니까 완전 이닛 랜덤부터 프리트레인 단계부터 이미지 텍스트 섞어가지고 다 학습을 시킨 건지 이런 게 궁금하죠. 어떨 것 같으세요? 근데 되게 쉬운 방법은 먼저 LLM을 잘 만들어 놓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비전 모달리티에 어댑트를 시키는 건데 네. 쉬운 방법이고 근데 이제 실제로 더 높은 모달리티를 네. 왔다 갔다 하면서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얘네들 같이 처음부터 해야 되지 않냐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걸 이제 문제를 조금 쉽게 바꿔서 우리가 영어로 프리트레인 쭉 다 한 다음에 한국어로 파인 튜닝을 더 해요. 그럼 어쨌든 도메인이 추가가 되는 거잖아요. 같은 모달리티긴 하지만 이거랑 아니면 처음부터 한국어 영어 섞어가지고 다 프리트레인 시키는 거랑 했을 때 뭐가 더 좋아요? 후자가 낫지 않을까요? 그래도 그래요? 한국어랑 영어랑 같이 네. 있는 거를 공부하는 게 낫지 않나? 그런가? 영어 먼저 공부하고 한국어 네. 공부하고 이런 약간 시퀀셜하게 하는 것보다는 그거를 잘 모르겠는데 한국어 데이터가 적다고 가정하면 데이터 밸런스가 안 맞다고 생각을 하면은 영어로 다 학습한 다음에 한국어 튜닝하는 게 더 좋을 것 같고 아마도 그럴 수도 있고 충분하면은 그냥 처음부터 섞어서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기도 한데 마치 이제 사람에 비유하면은 미국에서 자란 애한테다가 제2외국어로 한국어를 시키느냐 아니면은 처음부터 바이링구얼로 처음부터 한국에서 영어 네. 유치원 보내가지고 그래서 뭐 몇 살 미만부터 두 개 다 하면은 꿈도 뭐 섞어서 꾸고 한다면서요. 그죠. 근데 사실 요즘에 LLM은 언어 관점에서 그렇잖아. 언어 섞여 있잖아. 언어 구분이 없잖아요. 그쵸. 그냥 네. 다 하나의 토큰이고 다 섞어서 배우는 건데 물론 이제 어떤 데이터를 더 많이 받느냐 좀 다르긴 하지만 이 모달리티를 넘나드는 것도 그런 식으로 가지 않을까? 이게 궁금해요. 왜냐면 이게 제가 라마 헐더 모델스에서 비슷한 어떤 걸 봤거든요. 거기 보면 텍스트랑 오디오는 같은 토크나이저를 공유했던 것 같고 이미지는 다른 이미지 인코더를 써가지고 중간 레이어에 이렇게 크로스 어텐션 하듯이 들어가더라고요. 어댑터를 달아서 그게 그쵸. 그게 이제 단계적으로 개발하는 입장에 개발의 용이성 때문에 그렇게 한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사실 GPT도 GPT-4는 4T였어요. 4 텍스트였어요. 그 다음에 그쵸. 나온 게 4V예요. for 비전. 근데 그쵸. 그게 아까 말한 것처럼 텍스트 LLM을 다 학습시키고 나서 그 다음에 비전 모델리티를 더 얹은 거. 걔는 이미지 인풋만 되죠. 아웃은 안 되고 안 돼요. 인코딩만. 그쵸. 근데 이제 4.5 같은 경우에는 아마도 처음부터 다 모달리티를 섞어서 학습했을 것이다. 거기에 이제 블로그에서도 옴니 모달리티를 뭐 그 시스템 카드에 그런 내용이 있나요? 시스템 카드에 아마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네이티브 이미지 제너레이션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네. 아마 근데 그리고 오픈AI는 다 해봤을 거야. 다 해봤겠죠. LLM부터 해보고 그 다음 비전 한번 거기다가 어댑테이션 해보고 그 다음에 그냥 아예 처음부터 다 해보고 뭐가 좋을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그걸 똑같이 메타도 해보고 있고 그래서 메타에서도 해봤던 게 요것들을 이 카멜론이라고 해서 이미지 모달리티랑 텍스트 모달리티를 처음부터 학습한 게 요 카멜론이라는 모델이 있고 완전 처음 프리트레인 단계에서부터 섞어가지고 학습한 거. 그쵸. 아마 그래서 뭐 주장하기로는 그게 더 좋다 말하고 아마 했을 것 같고 얘는 믹스드 모달 데이터라고 되어 있네요. 10트릴리언 토큰이나 되네. 근데 이때는 벡터 퀀타이제이션을 쓴 이미지 토커나이즈, 이미지 디토커나이즈를 썼기 때문에 아마 이미지 아웃풋 성능이 많이 좋지 않았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나온 후속 논문이 트랜스퓨전인데 여기서도 이제 똑같이 얘도 모티베이션이 원빅 오토리그래시브 트랜스포머로 다 모델링 하는데 이때는 이제 이미지 토커나이저, 디토커나이저 쓰지 않고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디퓨전 프로세스로 이제 모델링을 하고 있고 그래서 트랜스퓨전이군요. 트랜스포머랑 디퓨전 뭐 이런 데서 이제 저희가 힌트를 얻을 수가 있죠. 궁금합니다. 어떻게 만들었을지. 시간이 지나면 모두가 알 수 있는 세상이 될 거예요. 지금도 이미 저 GPT-4 이미지 제너레이션 할 때 프롬프트를 막 아까 말한 것처럼 인형 이미지를 그대로 아웃풋으로 해봐 이러고 있고 이제 어떤 분은 뭐 8x8짜리 뭐 격자 뭐 16x16짜리 격자 이런 거를 만들어봐 라고 하면서 힌트를 얻어내고 있죠. 돌려보면서 추론을 하는 거죠. 그쵸. 그리고 아마 이거 그록에서 이런 거 나오고 GPT에서도 이런 거 나오고 이런 거 보면은 저기서 이제 진짜 만드시는 분들은 서로 다 알고 나 친구야. 다 알고 계실 텐데 저도 친구 시켜주시면 좋을 텐데 그죠? 음모론 하나. 이거는 언제부터 만들고 오픈을 준비하고 있었을까? 예전부터 만들어놨을 것 같다. 일단은 제 음모론입니다. 아니 봐봐 이거 너무 잘 만들지 않았어요 프론트를? UI UX가 좋다고요? 그리고 시스템 카드도 다 써놓고 이 제미나이가 이미지 에디팅으로 핫하니까 일주일도 안 돼서 일주일 됐나?
일주일 된 것 같은데요. 모르겠네. 네, 아무튼 네. 제미나이에서 이제 이미지 관련된 게 좀 잘 나오고 좋아하니까. 근데 이런 게 지금 첫 번째가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지금 다른 데서 좋은 게 나오면 툭툭툭 계속 나와요. 그래서 오픈AI는 많은 걸 꿍쳐두고 있지 않을까. 근데 이거 엄청 비쌀 것 같거든요. 그 컴퓨테이션이. 요거 이미지 만드는 거? 네. 사람들이 많이 이게 지금 챗GPT 그 플러스인가? 프로인가? 그 아무튼 내면 이거 쓸 수 있잖아요. 무료도 쓸 수 있나? 몰라요. 아무튼 쓸 수 있나? 그러니까 이게 API로 파는 게 아니라 그냥 다 사람들이 다 그려볼 수 있으니까 트래픽이 어쨌든 많이 생기면은 저희 예전에 그것도 봤었잖아요. 재무 분석. 챗GPT 다 적자 보면서 서비스 하고 있잖아요. 이거 딱 봐도 그냥 텍스트 인아웃 챗 하는 것보다 토큰 왔다 갔다 하는 게 훨씬 많을 거 아니에요, 이거. 근데 이제 그 오토 리그레시브하게 이미지 토큰들이 막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는다고 하면은 아니 어쨌든 디퓨전 돌릴 거 아니에요. 디퓨전 룹 저 토큰마다 몇십 번씩 근데 그 모르겠네. 많이 돌 것 같은데. 오토 리그레시브 이미지 제너레이션 위드 벡터 콘텍스트에서 얘네들이 하는 게 요 MLP가 그 네. 디퓨전 프로세스를 하는데요. 이게 되게 조그만한 MLP예요. 조그만한 코드예요. 어차피 그 패치 단위로 작은 상태에서 이렇게 디퓨전을 하니까 작아가지고 어떤 작은 조각 이미지 토큰 이거 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16 x 16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거라서 그래도 이제 이거를 디퓨전이다 보니까 이거를 뭐 룹을 돌 거 아니에요. 10번 뭐 네. 50번 뭐 할 거 아니에요. 네. 그렇긴 한데 일단 이 논문 보면은 그렇게 트레이드오프가 나쁘지 않다. 그래요? 생각보다는. 그렇게까지 왜냐면 GPU 많이 쓰진 않을 거다. 이미지 토커나이제이션을 쓴 그 벡터 퀀타이제이션을 쓴다고 하면은 그 이미지 토큰들이 엄청 많이 나와야 된대요. 대신에 토큰이 이거 엄청 논문을 많아야 보면은 된다고요? 그 똑같은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서 만약에 벡터 퀀타이제이션을 쓴 거라면은 이미지 토큰이 엄청 많이 나와야 돼서 오토 리그레시브하게 많이 만들어내야 된다. 근데 얘는 토큰 수를 되게 줄였으니까 요 토큰들은 많이 안 씀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디퓨전으로 해서 이제 또 루프를 도니까 좀 컴퓨테이션이 더 들 거 아니에요. 근데 네. 그게 나쁘지 않다. 트레이드오프가. 아니 뭐 디퓨전이 싸도 어쨌든 이미지라는 게 다 토큰이 N개가 있는 거니까 그 토큰 자체가 비쌀 거 아니에요. 왜냐면 제가 이미지 제너레이션은 안 해봤지만 인풋을 이미지로 넣는 멀티모달 API 콜해서 서비스 만들어서 운영하는 게 돈이 많이 들어요. 그게 비싸요. 입력을 할 때? 네, 입력 토큰이 많이 들어가. 이미지가? 네, 비싸니까 이거 더 비싼 토큰을 쓸 텐데 제너레이션을 위해서는 우리 추측대로라면 그러니까 싸진 않을 거다. 사람들이 그냥 챗 딸깍 하는 것보다는 훨씬 비쌀 거다 라는 게 제 추측입니다. 근데 사실 저는 솔직히 이거 4 이미지 제너레이션이 좋은 건 맞는데 아직 좀 한계가 있다고 생각해요. 왜요? 약간 나는 이거 몇 번 써봤을 때 만화가 다 좀 비슷비슷하다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인컨텍스트 러닝으로 그 이미지 조합하는 거 되게 잘하는 것 같긴 한데 네, 뭔가 인포그래픽이라든지 다양하지는 않다. 뭔가 되게 다양한 텍스처로 이미지를 만들어낸다는 느낌은 사실 좀 안 들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영어 렌더링은 되게 잘해. 영어 텍스트 렌더링은 되게 잘하는데 네. 한국말은 되게 잘 못 만들거든요. 떠올라가지고, 사실 예시가. 이거 4.5에 대해서 할 얘기가 너무 많은데 예를 들어서 저 이미지 제너레이션 하는 거를 원래 4.5 모델이 웨이트가 있는데 그걸 또 파인 튜닝해서 나온 건가? 그러니까 예를 아까 들어서 붙였느냐 학습했느냐에 대한 연장선이죠. 프리체인 아니라고 치더라도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약간 네. 믹스처 오브 엑스퍼트처럼 저 이미지 토큰들을 만들어낼 때는 똑같은 트랜스포머 레이어 개수의 네. 똑같은 구조지만 웨이트만 이제 갈아 껴가지고 이미지 토큰들을 내뱉는 것 같기도 하고 모르겠다. 너무 상상할 게 많다. 왜냐면 얘네들이 뭔가 피처들을 되게 인테그레이션 너무 잘하고 있어. 뭐 시간이 지나면 이것도 곧 밝혀질 테니까 네, 마무리하죠. 일단 오토 리그레시브 한 이미지 제너레이션이 들어왔고 뭐 GPT 덕분에 이제 사람들한테 많이 알려지게 되었고 뭐 어쨌든 얘네가 선두주자니까 사용자도 제일 많고 네, 앞으로 다 이렇게 갈 것 같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뭐야? 네.